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오늘 시장은 마치 뭐랄까 두 개의 다른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았어요. 야누스요? 네. 한쪽 얼굴은 코스피 4천을 돌파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다른 쪽 얼굴은 탐욕이랑 불안으로 막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아,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네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정부 정책이라는 똑같은 빛이 어떻게 한쪽엔 따스한 햇살을 비추고 다른 한쪽엔 위험한 불길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같은 정책 발표를 보고 주식 투자자들은 와, 기회다 외치면서 축배를 들었는데 그랬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조바심에 사로잡혔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죠? 정책의 의도하고 시장의 반응 사이에 왜 이렇게 큰 간극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그 간극 속에 숨어있는 기회와 리스크는 과연 뭘까?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간극을 파헤쳐보죠. 먼저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주식시장부터 들여다볼게요. 네, 핵심 숫자부터 딱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요. 일단 가장 상징적인 숫자는 역시 코스피 지수죠. 41.37포인트. 그러니까 비율로는 1.04% 올라서 4036.30으로 마감했어요. 와, 드디어 4천을 다시 넘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9거래일 만에 다시 4천 고지를 넘어선 겁니다. 코스닥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0.39% 오른 932.01로 마감하면서 무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죠. 6거래일 연속이요? 네, 이건 거의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한 수치예요. 그리고 시장의 불안 요인 중 하나인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1468.0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훈풍이 부는 시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승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이걸 누가 샀나? 이거거든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오늘 상승을 이끈 주체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료를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렸어요. 아하,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쌍끌이 매수가 나타난 거죠. 쌍끌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두 주체인 외국인하고 기관이 마치 그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끌듯이 한 방향으로 지수를 힘껏 밀어 올렸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상승을 기회로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개인들은 팔았군요. 네, 즉 큰 자금을 움직이는 스마트머니들이 지금이 베팅할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에 들어온 하루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손들이 들어왔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오늘을 특별하게 만든 어떤 뭐랄까 트리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동안 쌓여온 흐름이 오늘 터진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정책 기대감이라는 확실한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정책 기대감이요? 네, 오늘 새로 취임한 국토교통부 1차관이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아하. 이 한마디가 시장에 불을 붙인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유독 건설주,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인공이었군요. 맞습니다.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그쪽으로 돈을 확 쏠리게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건설업종 지수가 급등했고요.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켰어요. 방산이나 중공업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대외 수주 기대감 같은 호재가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시장 전체가 다 축제를 벌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증시의 대표 주자인 대형 IT, 반도체 쪽은 흐름이 좀 엇갈렸다고요. 이를 대면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했단 말이죠. 네, 바로 그게 차별화 장세의 증거입니다. 차별화 장세? 네, 같은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개별 기업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비중에 따라서 흐름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아하. 결국 오늘 주식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정책이라는 명확한 키워드를 따라서 돈이 움직인 매우 똑똑하고 선별적인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설사들의 장기적인 수익성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주가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주식시장은요, 정책의 최종 목표,
그러니까 주택가격 안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만 집중하는 거죠. 즉, 공급을 늘리려면 앞으로 몇 년간 수많은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엄청난 매출을 올릴 것이다. 바로 이 단기적인 계산에 베팅하는 겁니다. 와, 장기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든 일단 지금 당장 일감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미래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바로 그 공급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조바심과 과열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제 야누스의 다른 쪽 얼굴, 탐욕과 불안으로 일그러진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볼 차례죠. 주식시장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과열이요? 현재 서울은 각종 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꽉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어디로 몰리냐면 곧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의 분양권으로 집중되는 거죠. 아, 집이 아니라 권리에 몰리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 실체는 없는 미래의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권리에 웃돈, 즉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데 일부 단지는 그 프리미엄이 뭐 억 단위를 훌쩍 넘어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정말 뜨겁다는 증거인데 자료에서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손피라는 이상한 단어였어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 손피는 지금 분양권 시장의 과열을 상징하는 단어이자 굉장히 위험한 거래 관행입니다. 위험하다고요? 손에 쥐는 피, 프리미엄의 줄임말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보죠. 제가 분양권을 팔아서 2억 원의 프리미엄을 얻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네, 내야죠. 가령 세금이 5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제 손에 실제로 쥐는 돈은 1억 5천만 원이죠. 그렇죠. 손피 거래는 이 5천만 원의 세금조차 내기 싫어서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잠시만요. 그럼 매수자는 프리미엄 2억 원에 파는 사람 양도세 5천만 원까지 총 2억 5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 추가로 주는 5천만 원은 공식적인 계약서에 남지 않는 현금, 즉 언더테이블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발을 들이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이성을 잃고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세상에.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한쪽에선 정부가 공급 늘릴게 하니까 와, 우리 회사 돈 벌겠다 하면서 건설주를 사고, 그렇죠. 다른 쪽에선 정부가 공급 늘려줄 때까지 못 기다려, 지금 당장 이 권리라도 사야 해 하면서 불법적인 손피 거래까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러니하죠. 이게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같은 정책 발표를 보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치고 있는 정책과 시장의 간극의 실체입니다. 정부는 분명 두 가지 스탠스를 동시에 취하고 있어요. 두 가지요? 하나는 공급 확대라는 당근이죠. 국토부 1차관의 속도감 있는 이행 발언이 대표적이고 이건 건설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채찍이겠군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채찍입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청약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나 자격 조작,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손피 같은 다운계약 의심 고래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공급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신호도 강력하게 보내고 있어요. 아, 이것은 분양권 시장의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이고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 서로 좀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연적으로 단기 과열을 불러일으키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열을 잡겠다고 하니까요. 이건 마치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그리고 시장은 바로 그 틈새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틈새요?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지만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새 아파트는 없으니 분양권이라도 잡자는 심리, 그리고 정부가 단속한다지만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심리,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지금의 과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 따라서 현재 분양권 시장에 형성된 수억 원의 프리미엄은 이런 강력한 정책 리스크,
즉 언제든 정부의 채찍이 날아올 수 있다는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는 살얼음판 위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당신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핵심은 큰손들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그들의 돈이 정책 수혜라는 명확한 키워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를 보기보다는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건설업종이나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방산, 중공업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섣부른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다는 신호겠죠. 네.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분양권 투자는 눈앞에 높은 프리미엄만 보고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막대한 양도세 부담은 기본이고 손피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거래 관행에 휘말릴 위험도 있어요. 무엇보다 언제 방향이 바뀔지 모르는 정부의 단속 강화라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 정책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두 시장에서 각각 기대감과 과열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장기적인 공급 확대라는 정책이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건설사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의 공급 부족에 대한 조바심과 과열을 부추긴 셈이죠. 같은 재료를 두고 시장이 정말 전혀 다른 요리를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 시장은 정책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책이 만들어낸 틈새를 본능적으로 파고드는 걸까요? 정부의 의도는 분명 주택 공급 안정이었지만 시장은 당장의 공급 부족이라는 틈새를 파고들어 분양권 과열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책에 반응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적인 욕망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시장의 다음 움직임은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 속에 있을 겁니다.